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는 김진우입니다. 저희는 제품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이 제품별 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원가의 분류, 개별 원가, 그리고 종합 원가에 대한 특성과 비교, 종합 원가에 대한 종류까지 앞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내용은 종합 원가 계산에서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 결합 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합원가 계산의 종류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학습을 하였는데 단일, 공정별, 조별, 등급별, 연산품 종합원가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과 어떤 분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결합원가 계산은 앞서 보신 것처럼 종합원가 계산에 결합원가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종합원가 계산 종류 중에 일반적으로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이나 등급별이나 연산품의 종합원가 계산에서 원가 계산하는 방법의 형태를 우리는 결합원가 계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합원가 계산은 하나의 공정에서 공통의 원재료가 동일한 원재료가 투입되어 제품을 둘 이상 생산한다. 즉 A라는 제품도 만들고 B라는 제품도 만들었을 때 하나의 원재료 가지고 A도 만들고 B도 만든다면 원재료 소비액을 A와 B에 나누어 줘야 된다. 이러한 형태를 결합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결합 제품이라고 합니다. 공통의 생산 라인을 거쳐서 A라는 제품도 B라는 제품도 만들어졌을 때 이 공통 생산 라인에서 발생한 금액을 A와 B에 어떤 형태로 원가를 배분할 것이냐, 그 계산 방법에 대한 걸 우리는 결합 원가 계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종합원가 계산의 종류에 있는 건 아니고 원가 계산 방법의 하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합원가 계산에서 살펴보실 용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결합원가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분리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합원가라는 의미와 분리점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챙겨 주셔야 될 내용이고 추가 가공원가는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결합원가는 분리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연산품이나 등급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통 제조 원가입니다. 즉 생산 라인을 같이 생산하다가 A 제품, B 제품이 나뉘어졌을 때 같이 생산이 공통 생산 라인 여기에서 발생한 원가를 결합 원가라고 하고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 결합 원가에는 A에 대한 원가와 B에 대한 원가도 같이 들어 있겠죠. 분리점은 원재료에서 시작한 제품들이 개별 제품으로 분리되는 시점, 공통으로 제조되는 이 생산 라인을 거쳐서 A와 B로 각각 나누어지는 시점을 분리점이라고 하고요. 이 분리점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개별 제품에 각각 발생한 원가를 추가 가공 원가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원재료가 존재하고요. 이 원재료를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A 제품과 B 제품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발 시점인 이 원재료 이 시점에서 각각의 A 제품과 B 제품으로 나누어지는 시점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고 A 제품과 B 제품의 개별 제품으로 인식되는 시점을 우리는 분리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재료에서 출발해서 이 분리점까지 발생하는 공통생산 라인이죠. 여기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우리는 결합원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분리점 이후에 발생한 원가는 추가 가공원가라고 합니다. 이 추가 가공원가는 A는 A대로, B는 B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바로 이 결합원가가 되겠고, 결합원가에는 A도 있고 B도 있기 때문에 이 결합원가는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일정한 등식에 의해서 A와 B의 원가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제품 A의 금액은 결합원가에서 배분된 일부 금액과 A에 대한 추가 가공원가에 합의될 거고요. 제품 B의 원가는, 제조원가는 결합원가에서 배분된 일부 금액과 제품 B에 대한 추가 가공원가가 합해져서 제품의 제조 원가가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결합원가를 A와
B 제품에 각각 얼마를 배부할 것이냐, 그 계산이 바로 결합 원가 계산이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추가 가공 원가는 그냥 둔다 하더라도 분리점에 대한 의미와 결합 원가에 대한 의미는 반드시 정리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셔야겠습니다. 결합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게 공통원가라고 하죠. 공통생산 라인에 발생한 이 결합원가를 제품 A나 제품 B에 나누어 줄 때 어떤 과정으로 계산하느냐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A로 나누고 B로 나눌 거냐, 우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물량기준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판매가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량기준법은 결합원가를 배분을 할 때 기본적인 수량 혹은 무게, 부피, 면적 등과 같이 물리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물량기준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수량에 대한 예제가 가장 많습니다. 판매가치법이라는 건 수량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결합원가를 각 등급품으로 각 연산품별 판매 가치를 계산합니다. 이 A라는 제품을 팔았을 때 B라는 제품을 팔았을 때 전체적인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를 계산하시고 그 금액에 따라서 원가 배분하는 걸 판매가치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수량을 기준해서 배부할 거냐, 아니면 판매 가치를 계산해서 그 판매 가치에 따라 배부할 것이냐에 따라서 물량기준법과 판매 가치법이 있다라는 건데, 자, 예시 한번 살펴보죠.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해서 동일 공정에서 각기 다른 갑 제품도 만들고 을 제품도 만들고 병 제품도 생산하는 라인이 있다. 우리는 갑을병을 만들기 위해서 결합원가가 발생했는데 얼마의 결합원가가? 260만 원의 결합원가가 발생했다. 그럼 이 260만 원의 결합원가 금액이 갑 제품에도 가셔야 되고 을 제품에도 가야 되고 병 제품에도 간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이 갑을병에 대한 생산량이 존재하고 판매 가치가 존재합니다. 260만 원을 갑을병에 나누기 3을 해서 120, 120, 120 이렇게 나누셔도 되지만 그건 합리적인 원가 배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결합원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이 생산량에 의해서 배분한다라고 한다면 물량기준법이 될 것이고요. 판매 가치에 의해서 배분한다라고 한다면 판매 가치법이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원가 배분해 볼 건데 우리는 먼저 물량기준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물량기준법으로 원가 배분한다면 결합원가가 발생했다. 260만 원의 결합원가를 갑을병에 나누게 될 건데 생산량을 기준해서 배부하게 되겠죠. 260만 원의 결합원가를 분리점을 기준해서 갑을병으로 나누게 될 건데 갑을병에 대한 추가 가공원가가 얼마이냐, 그건 갑이나 을이나 병에 대한 제조 원가를 계산할 때 발생할 필요한 금액이 되겠고요. 우리는 이 260만 원의 결합원가를 갑을병에 어떻게 나눌 거냐, 물량기준법이니까 각각에 대한 생산량을 갑은 40이고 을은 60이고 병은 30입니다. 을에 가장 많은 수량이 있기 때문에 을의 생산량이 제일 크니까 을에 당연히 가장 많은 금액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앞서 학습한 내용 중에 원가를 배부할 때 배부율을 구하는 공식, 배부액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원가 배부할 때 배부율은 배부 금액을 기준의 합으로 나눈다. 배부 금액을 기준의 합으로 나누어서 배부율을 계산하시고 계산된 배부율에다가 실제 기준을 곱해서 배부액을 계산한다라고 했죠. 배부율을 계산하셔야 배부액이 나올 겁니다. 이 원가 배부가 결합원가 계산에서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합원가인 260만 원, 이 260만 원이 배부 금액이 되겠죠. 260만 원을 배부할 건데 기준이 뭐라고요? 생산량이라고요. 물량기준법이니까 갑제품에 40, 을에 60, 병에 30, 합계 금액인 130이 기준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배부율을 먼저 계산하실 건데 배부율은 배부금액인 260만 원을 기준의 합인 130,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이 130은 생산량, 갑을병에 대한 생산량의 합입니다. 배부율을 260만 원에 130을 나누어 계산했다라면 계산된 배부율,
2만원 나오죠? 2만원에다가 각각의 생산량, 갑은 40을, 을은 60을, 병은 30을 곱하시면 되죠. 일단 이 배부율을 계산했다라면 결과는 이미 나온 거나 결과 나왔다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배부율 2만원에 갑제품에 40을 곱한다. 을제품 60을 곱한다. 병제품 30을 곱하면 갑을병에 각각의 금액이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항상 해보실 게 있습니다. 배부를 다 하고 난 뒤에 나오는 이 최종 금액을 합산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배부한 금액이 얼마가 나오셔야 260만 원이 나오셔야죠. 사실은 결합원가는요, 이게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원가 배부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다. 원론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다. 원가 배부가 정확하게 되셨다면 이 결합원가는 사실은 외우거나 학습하시거나 어려워할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첫 번째 보신 건 물량기준법에 의한 결합원가 배부 확인하셨고요. 자, 두 번째 방법 한번 가보시죠. 첫 번째가 물량기준법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결합원가 260만 원을 판매가치법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준이 판매가치가 된다라는 거고 260만 원의 결합원가를 분리점 이후에 발생한 추가 가공원가가 있는데 추가 가공원가는 고려하지 않고 결합원가만 배부합니다. 갑제품과 을제품과 병제품의 각각의 결합원가는 180만 원, 200만 원, 140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520만 원이 되죠. 결합원가 120만 원을 180만 원과 200과 140 기준에서 배부한다. 판매 가치법이 됩니다. 마찬가지 배부율이나 배부액 계산 공식, 계산 과정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정리되셔야 되는데 배부 금액을 기준의 합으로 나눈다. 당연히 배부 금액은 결합원가인 260만 원이 될 거고요. 기준의 합이라는 건 판매 가치의 합이죠. 520만 원이 나올 겁니다. 이걸 계산한 배부율에다가 실제 기준을 곱하는데 실제 기준은 갑을병에 대한 판매 가치가 되겠죠. 자, 결합원가에 대한 배부율과 배부액 계산 한번 해본다면 배부율은 배부 금액인 260만 원을 판매 가치 합인 520만 원으로 나눕니다. 계산된 배부율이 0.5가 나올 거고요. 계산된 배부율인 이 0.5에다가 갑을병 각각에 대한 판매 가치를 곱하면 갑을병에 대한 결합원가 배부액이 계산이 되겠죠. 갑제품은 0.5에다가 180만 원을 곱합니다. 90만 원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을제품은 0.5의 배부율에다가 200만 원을 곱하면 100만 원이 나옵니다. 배부율인 0.5에다가 병제품에 140만 원을 곱하면 70만 원이란 결합원가 배부액이 나오고요. 각각에 대한 결합원가 배부액에 대한 합산액은 당연히 260만 원이 되겠죠. 물량기준법이나 판매가치법이나 기준을 뭘 적용할 건지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결합원가에 대한 기본적인 예제를 학습하다 보면 지금처럼 생산량은 단순하게 나오지만 판매가치가 나타나지 않고요. 뭐라고 나오는 게 어디 있냐면 생산량에 대한 단위당 판매 가격, 즉 갑제품이 40개인데 곱하기 이걸 한 개 팔았을 때 한 개의 금액이 얼마인지, 을제품이 하나가 얼마인지, 병제품이 하나가 얼마인지 이 각각의 제품에 대한 단위당 판매 가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산량에 한 개 팔았을 때 얼마이냐는 금액을 곱해주면 판매 가치가 당연히 계산되겠죠. 그리고 하나를 덧붙여서 갑제품에 대한 지금 우리는 판매 가치에 대해서 갑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결합원가 배부액이 90만 원이 나왔는데 이 90만 원은 갑제품 40개에 대한 금액이죠. 예를 들어 90만 원을 40개로 나누게 되면 이 결합원가 90만 원에 대한 갑제품 총액이 아니라 갑제품 하나의 금액이 계산된다라는 내용까지는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결합원가에 대한 기본적인 예제 문제 학습해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가 무엇인가? 이건 결합원가 계산에서 결합원가나 분리점이나 추가 가공원가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연산품 원가 계산에서 연산품이 개별 제품으로 연산품이란 자체가 주산물, 부산물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작업을 하는 형태이죠.
대표적인 결합원가 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주산물과 부산물이 명확하지 않은 A 제품과 B 제품이 각각의 개별 제품으로 식별될 수 있는, 즉 같이 작업하다가 A나 B로 나뉘어지는 이 일정한 생산 단계, 여기를 무엇이라고 하냐? 이걸 우리는 분리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리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공통으로 발생한 원가, 분리점 이전에 앞부분에서 발생한 이 공통 원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결합 원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결합원가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가공원가도 있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분리점과 결합원가에 대한 용어를 물어봅니다. 분리점, 결합원가, 추가 가공원가, 용어 세 가지는 기억을 해두시고, 이 결합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추가 가공원가는 각각 개별 제품으로 발생하지만 분리점 이전에 발생한 결합원가 일부분이 이 추가 가공원가에 합해져야 실질적인 제품의 원가가 계산될 겁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부산물과 공통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부산물이란 주산물의 제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을 말한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결합원가가 아니라 앞서 학습한 종합원가의 연산품과 관계되는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건 참고로 봐주시고, 2번 주산물과 부산물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공통원가는 각 제품을 분리해서 식별할 수 있는 시점, 그걸 우리는 분리점이라고 하죠. 혹은 완성한 시점에서 개별 제품의 상대적 판매 가치나 물량을 통해서 원가 배분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산물과 부산물의 공통가는 생산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이런 거죠. 판매가치법이 맞다, 아니면 물량기준법이 맞다. 이건 명확한 답은 없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물량기준법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고 판매가치법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그 설명을 2번과 3번 보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4번, 중요하지 않은 부산물이라 하더라도 순실현 가능 가치를 측정해서 반드시 주요 제품과 구분해서 해야 된다. 회계는 중요성의 원칙이 있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을 때는 방법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물이 발생했는데 이 부산물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면 각각의 제품에 명확하게 배분해야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산물이다 라고 한다면 주요 제품과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산물을 실제로 각각의 제품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종합원가 계산한 방법의 종류에 해당하는 결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손과 작업 폐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공손이나 작업 폐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짧게 살펴볼 거니까 편하게 조금 가볍게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공손이나 작업 폐물 하기 전에 앞쪽에 우리가 학습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감모 손실, 재료 감모 손실이 있을 때 감모 손실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느냐, 비정상적으로 발생하였느냐, 이 감모 손실이 제조 과정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로 나뉘었었고요. 감모 손실이 정상적으로 발생했을 땐 원가에, 제조 원가에 산입을 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영업외 비용이었죠. 재료 감모 손실,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란 개정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감모 손실을 정상분과 비정상분 나누어서 처리를 다르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공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감모 손실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정리되어 있다면 다음 시간 학습할 공손은 굉장히 쉽게 접근 가능하실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데리고 공손을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한 방법에 해당하는 결합원가 계산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공손과 작업 폐물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